해설지 뺏어서 너가 생각해야 돼. 절대로 보면 안 돼. 너 30분, 1시간 더 답을 내. 아니, 우리 학생 개념이 부족하고 개념이 안 돼 있는데 그걸 1시간 동안 어떻게 답을 냅니까? 네, 절대로 올바른 답이 낼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의 김현정입니다. 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고민하면서 풀어야 되는가? 자, 그러면 그 시간은 어느 정도 돼야 될까? 그리고 해설지는 언제 봐야 되는가? 아니면 보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생각, 저의 경험으로 인한 입장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학 문제는요, 저희 생각으로는요, 어떤 독창적인 창의력 사고로 의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학 문제풀이는 우리가 배운 개념과 문제풀이를 한 경험에 의해서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학의 어떤 공식 개념도 안 배웠는데 어떤 문제를 내가 혼자서 풀어본다? 글쎄요, 뭐 풀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인 걸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수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험은요,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시험과 중학교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지만요, 수능 시험도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시험처럼 뭐 2시간을 주고서는 5문제를 논술식으로 푸는 그런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자, 한 문제를 배운 개념, 배운 유형 문제 풀이를 기반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린다 하면은 30분, 1시간 동안 고민을 해서 푸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거는 특히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측정을 하셔야 되냐면 집중한 시간이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서 30분 동안 또는 1시간 동안 수학 문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집중을 해서 내가 배운 개념, 내 문제풀이 아니면은 또 보조선 긋고 이 방법 저 방법에서 풀어나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잘 안 풀리는데요, 그 이유가 개념이 불확실한 경우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내가 이 문제를 잘 풀려고 집중을 해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기본 바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갖다가 탑을 쌓거나 건물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스톱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개념 공부해야 되는 거죠. 수학 문제는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배운 공식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유형 문제풀이 많이 했으니까 이런 조건이 나오면 이렇게 푸는구나, 그런 감으로 해서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수학 문제풀이입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보고서는 잘 안 풀리면은 그냥 해설지 보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를 하고 해설지를 언제 봐야 되는가, 얼마만큼 고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는요, 자, 예를 들어서 정석 기준이다 그러면 한 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한 장에 본문화 연습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요, 해설지를 보지 않고 일단 한꺼번에 다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 드리면요, 이런 학생 굉장히 많아요. 시험을 하다 보면은 해설지하고 똑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가르쳐봤기 때문에 해설지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아는데, 우리 학생이 이런 풀이 과정에서 팍도 이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풀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학생한테 야, 너 왜 풀이 왜 똑같이 베꼈니? 하면은 선생님, 저 절대로 안 베꼈어요. 대조해봐봐, 풀이하고 똑같잖아. 아니요 선생님, 제가 풀었어요. 어떻게 숙제를 했냐면요, 문제 풀다가 안 풀리니까 해설지를 바로 본 거예요.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자, 그럼 해설지를 딱 봤습니다. 2-3줄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당장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쓴 거예요. 이 학생은 내가 풀었다고 하는 거예요. 책의 해설지 풀을 보면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숙제 다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숙제를 한 것이 아니죠. 이렇게 해설지를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단원을 내가 공부해야 될 양이 있으면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문제 풀다가 개념이 막 헷갈려요. 개념 까먹었어요. 그러면 풀다가요, 개념서 봐도 상관없어요. 개념서 공부하고서 다시 정리해서 문제 풀어도 되지만, 개념이 제대로 돼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만약에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유형을
적용을 하고 생각을 해내려고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 푸는 시간을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대한 10분을 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집중하면 얼마만큼 집중하겠습니까?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수학 공부하시는데 30도가 집중해서 풀어라. 집중합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한 문제에 집중을 5분 해도 굉장히 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풀리다 하면은 10분을 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중킬러 문제도 어떤 문제 20분 동안 풀어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요.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특이한 상황이고 어려운 문제는 제가 10분까지는 고민을 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학교 시험 또는 수능 시험에서 적용되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동안 집중해서 풀어서 어떻게 하든 답을 내라고 합니다. 풀다가 나 모르겠다 하고서는 그냥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객관식의 문제면은 보기에 있는 문제 답으로 적용을 하더라도 답을 이제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내가 풀어야 될 단원을 다 푼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설지를 보고 채점을 하는 겁니다. 틀린 문제 나오면은 그때 한꺼번에 해설지를 보고 내가 이래서 이 문제를 틀렸구나. 그 이유를 내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을 잘 지도하는 선생님은요, 그 오답의 이제 유형을 뭐 크게 5가지, 많으면 7가지 유형을 정리해줘서 그렇게 막 적으라고 하거든요. 뭐 개념, 단수, 실수, 유형 문제풀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분석해서 시 메꿔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설지를 보고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맞은 문제도 해답을 봐야 될까요? 답이 맞았어요. 학생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게 풀어서 답이 맞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 문제도 저는 해설지를 다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풀이 방법을 따라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수학 문제 풀이는 허벌판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의 독창적인 수학적 감을 가지고서는 능력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배운 걸 가지고 끄집어내서 정확하게 풀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대입시험에서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개념 정리 잘 하고요. 유형 공부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유형 공부라는 거는 왜 해야 되냐면 푸는 방법이 똑같거든요. 적용되는 공식이 똑같은 문제로 적용되어 있는 풀이 방법이 유형별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그걸 많이 하면은요, 이 조건에서는 이 공식을 사용하구나.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문제 하다 보면은 이 조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었구나 해서 자동적으로 탁탁탁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외워갖고 그냥 적용하는 것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이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저도 실제로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왜 이 문제는 예전에 풀었던 이 문제 유형과 비슷하니까 이렇게 풀어볼까? 오답에 나왔다는 건 개념이 잘못됐거나 적용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전에 풀었던 문제를 잘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잘 적용을 하고 적용되는 개념이 많으면 이 개념 순서대로 잘 사용을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계산 실수하지 말고 빨리빨리 풀어나가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해설지 뺏어서 너가 생각해야 돼. 절대 보면 안 돼. 너 30분, 1시간에도 답을 내. 아니 우리 학생 개념이 부족하고 개념이 안 돼 있는데 그걸 1시간 동안 어떻게 답을 냅니까? 절대로 올바른 답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도록 문제풀이 하는 시간을 적절하게 적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봤을 때 이렇게 가르쳐 봤더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온 방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수학행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